지난해 2019년 12월 기준 문재인 정부 3년차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39만 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법 체류자는 급증세다. 2015년 약 21만 명이던 불법 체류자는 4년 만에 2배 정도로 증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던 2018년엔 사상 최대 폭인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 불법 체류 40만 시대. 갈팡질팡 무정책. 역대 정부 모두 유죄. 코로나19 우한 폐렴, 방역 사각 불법 체류자 40만 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출국문이 닫히면서 방역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중단하고 검사, 치료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신분에 대한 두려움에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방역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체류자들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몇 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일소위원회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이라는 다소 낯선 안건이 올라왔다. 한국 거주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자는 이 법안은 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이 외국인 개념부터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 체류자부터 결혼 이주민 혹은 난민, 귀화인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내 유입 외국인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논쟁거리였다. 국회 법사위 풍경. 누가 외국인인가 개념부터 각자 다른 이해. 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각자의 생각이 달랐다. 이전까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를 비롯해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 정리와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없었던 탓이다. 법안이 법무부 추진 형태로 진행된 데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의문을 표했다. 소위의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외국인 정책에 대해 아직 체계가 없고 부처 간 중복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관계 부처가 모여서 일관된 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1,000억 원이 넘는 기금 조성은 시기상조고 낭비 요소가 있다. 고 주장했다. 어디서 약을 팔아? 법무부는 기금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여가부 고용부 유사 예산과 달리 국적상 진짜 외국인에게만 기금이 지원된다고 강조했으나 이는 패착이었다. 어디서 약을 팔아? 오히려 소위위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무부 추진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의 지원 대상에 한국 국적자더라도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법무부 불법 체류 단속하는 곳인데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추진 모순 지적돼. 결국 기금 정당성을 강조하던 법무부는 모순에 빠졌다. 외국인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 통일된 개념 없이 의원들이나 부처 공무원들이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와 선입견을 갖고 심사를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를 맡아 평소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만들어 총괄 운용하겠다는 법무부 설명은 더 낯설게 느껴졌고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각 부처 입장별 외국인 정책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결국 법안은 의원들에게 혼란만 주며 보류됐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외국인 정책이 없다는 점을 참석 의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국내 외국인 252만 명, 불법 체류 40만 명 시대 역대 정부 오락가락 정책. 대략 20여 년 전부터 다문화라는 단어가 쓰이고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의 일관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다문화 가정의 혜택성 조치는 계속됐다. 기업들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등을 지원한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어디까지가 지원 대상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디부터는 배제 대상이고 받아들여선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없었다. 전직 현재 정부들 모두 다문화니 불법 체류자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만 했을 뿐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이 민감한 문제를
대놓고 논의하자고 나선 책임 있는 거대 정당이 없었다. 일부 소수 정당이 인권 차원에서만 접근했을 뿐 정책 결정권을 가졌다고 볼 여야 거대 정당은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러는 사이 불법 체류자로 대표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 방향은 길을 잃었다. 진지한 논의 과정 없이 산업연수생을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고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12월 기준 252만 4,656명이다. 학계에선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본다. 한국은 현재 4.9%를 기록해 이대로라면 다문화 사회 진입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2019년 12월 기준 문재인 정부 3년차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39만 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법 체류자는 급증세다. 2015년 약 21만 명이던 불법 체류자는 4년 만에 2배 정도로 증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던 2018년엔 사상 최대 폭인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관련 업무를 많이 다룬 배땡땡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외국인 정책본부는 2007년부터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로 통합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정책본부 기능이 축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체류자 급증세 4년 만에 2배, 문재인 정부 취임 후 1년 만에 2018년 한 해 사상 최대 10만 명 늘어 어이가 없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이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을 주저했다는 평가다. 국민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역대 정권은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혹은 인권을 앞세워 불법 체류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 사회가 난민 문제로 영국 브렉시트 등 EU 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고 불법 체류자로 치안이 불안해지고 사회 질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독일이 난민에게 적용해온 무조건 수용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정책을 이끌어온 국가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